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월 14일 고지현 고지시에서 북조선에 보내는 라디오 방송 고향의 바람과 시오카제가 공동으로 공개 녹화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동 공개 녹화에서는 하마다 세이지 고지현 지사 및 후아나 류고 고지시장의 납치 피해자 등을 격려하는 비디오 메시지가 상영되었습니다. 또 일본의 민간 단체인 특정 실종자 문제조사회가 조사를 해 북조선에 의한 납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를 가리키는 이른바 특정 실종자의 가족이 납치 피해자 등을 향한 진심 어린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오늘은 공동 공개 녹화에 수록된 메시지 중에서 특정 실종자 카가미 다이스케 씨의 어머니 카가미 후미오 씨 그리고 특정 실종자 오마사 유미 씨의 어머니 오마사 이츠코 씨의 메시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 실종자 카가미 다이스케 씨의 어머니 카가미 후미오 씨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다이짱, 엄마야, 너를 못 본 지 22년이 넘었네.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니? 너무 보고 싶구나. 실종 당시 23살이었던 다이짱도 지금은 45살이네. 다이짱이라는 호칭이 어울리지 않는 아저씨가 되었겠구나. 근데 오늘은 옛날에 불렀던 그대로 다이짱이라고 부를게. 다이짱, 이내는 제대로 먹고 있니?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어도 너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건강 하나만은 자부했던 엄마도 71살이 되어서 완전히 할머니가 되어버렸어. 오늘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목이 좀 쉰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되는구나. 너가 행방불명이 되던 12월 초 엄마 나 회사 바꾸는 거 어떻게 생각해? 라며 굉장히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했었지. 뭔가 좋은 스카우트 제의가 있나 보다 생각했지만 일부러 그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오빠인 너가 있어서 여동생 미나코를 오사카에 보내기로 결정했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2년간은 오사카에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더니 그건 그렇지 라며 굉장히 실망스러워하던 너의 목소리를 듣고 당장이라도 다시 전화해서 무슨 좋은 제안이라도 있었어? 라고 되묻고 싶었지만 설날에 집에 온다고 했고 그때 차분히 물어보면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안 했어. 그때 전화를 했더라면 뭔가 지금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구나. 설마 이렇게 오랫동안 못 보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단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22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구나. 다희짱, 4살 때의 일인데 기억하고 있니?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동네 스포츠 클럽에 다니게 했는데 큰 형들과 같은 스포츠 연습을 필사적인 얼굴로 애쓰고 있는 다희짱을 보면서 안심도 되고 믿음직스럽기도 했단다. 그랬던 다희짱이니까 틀림없이 지금도 최선을 다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나가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 힘들겠지만 무리하지 말고 힘내줘.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만날 수 있어. 몸 조심하고 건강하거라. 엄마도 하루라도 빨리 다희짱을 만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경찰이 계속해서 호소할 거야. 꼭 데리러 갈게. 기다려줘. 돌아오면 다시 예전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꾸나.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을게. 다희짱 엄마가. 다음은 특정 실종자 오마사 유미 씨의 어머니 오마사 이츠코 씨의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에서 북조선으로 끌려간 여러분, 또다시 춥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네요. 구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로 격려하지도 못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 견디고 있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우리도 괴롭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데 소중한 가족을 만날 수가 없다니 정말 싫어요. 먼 북쪽 하늘을 향해 최선을 다해 하루빨리 구출하기 위해 지원자 여러분과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루어질 거라고 빌고 있습니다. 부디 일본을 믿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가족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며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 유미는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면서 헤어진 1월부터 33년이 지나버려 지금은 어떤 얼굴과 모습을 하고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행방이 묘연해진 2, 3년 동안은 어디가 있었니? 걱정했잖아 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딸 유미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 손에 아무런 감촉이 느껴지지 않아 번쩍 눈을 떠보면 꿈이었구나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는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는 유미를 아무 말 없이 껴안았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떠보면 꿈이어서 하루를 외롭게 보냈습니다. 유미야,
유미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니?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아주 잠깐이나마 행복을 느끼고 있니? 추위를 많이 타던 유미야, 아버지께서 춥겠지만 지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라고 기도하고 계신단다. 유미, 너는 지기 싫어하는 노력가였어. 다가서 다닐 때 스스로 생각해 본다면서 1년 동안 그 말을 지켰지. 대학 때 산 토 미니어처와 몽치찌 인형도 너가 집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보고 싶다, 유미야. 사람만 있으면 분명 좋은 일이 있어. 이 말을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지지 말고 일본으로 돌아와. 가족을 잊지 마.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 부탁이다, 유미야. 마음껏 안고 싶구나. 너의 온기를 느끼고 싶구나. 그리고 우리 유미에게 잘 돌아왔다고 말해주고 싶구나.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조선의 중부 지역의 함경남도 금덕행 여객 열차가 전기 부족으로 전압이 떨어져 고개를 넘지 못해 전복되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한국, 즉 남조선의 북조선 관련 매체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공공교통기관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은 교통 인프라가 훌륭하여 국내 여행과 관광에 아주 편리합니다. 선진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일본의 매력을 느끼는 점을 질문하면 일본의 음식을 즐기는 것과 공공교통기관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시간의 정확성에 감명받는다고 합니다. 공공교통기관이란 철도와 버스, 발바리차, 비행기, 여객선과 같이 다수의 여객이 이용 가능한 교통기관을 말합니다. 공공교통기관 중에서 철도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일본에서 최초의 철도는 1872년 10월에 도쿄의 신바시부터 요코하마 사이에 개업하였다고 합니다. 개업을 시작한 10월 14일이 철도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철도는 1910년대까지 거의 전국의 간선망이 완성되기에 이르렀고, 철도망의 발전은 일본 경제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1919년에는 국산의 전기기관차가 생산되었으며, 또한 같은 해에 생산된 대형 전기기관차는 당시의 협계철도에서 속도 견인력에서 세계 최대급이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철도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고속열차인 신칸센의 개통으로 일본의 철도 기술은 세계의 각광을 받고, 일본의 철도 차량은 세계에 수출되게 되었고, 대만에서는 신칸센의 차량 및 기술이 도입되는 형태로 2007년에 대만 신칸센이 개통되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일본의 철도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일본은
인도 등 각국의 철도에 대해 기술 협력을 포함한 정부 개발 원조 ODA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인 신칸센은 1964년에 개통되었습니다. 신칸센은 최고 시속 320km로 아주 빠를 뿐만 아니라 기존 철도와는 다른 무사고를 위한 새로운 운용 시스템으로 이후 세계의 철도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신칸센의 개업으로부터 올해로 60년이 됩니다만 신칸센은 지금까지 차 내의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차세대 신칸센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최고 시속 320km를 360km로 올리는 개발을 진행 중으로 차세대 신칸센 시험 차량은 야간 주행에서 최고 시속 400km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얼마 전 1박 2일로 오사카에 갔다 왔습니다만 신칸센의 편리성과 안전성 그리고 이용자의 매너의 좋은 점 등을 체험하고 다시 한번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쿄에서 오사카역까지의 거리는 대략 556km입니다만 신칸센을 타고 도쿄역을 출발하여 신오사카역까지 불과 2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량 안의 모니터에는 신칸센이 달리는 속도가 표시되고 있어 눈길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시속이 200km 이상으로 달려도 흔들림이나 소음도 거의 없고 곧부에 음료가 쏟아지는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덧붙여서 일본의 신칸센은 달리는 구간에 따라 제한 속도가 다릅니다만 도쿄를 비롯한 도시 지역 등을 제외하고 많은 구간에서는 20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합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전경을 바라보며 북조선의 열악한 열차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북조선의 평양부터 함경북도 청진까지 약 700km의 거리를 열차는 선로가 노후화되어 평균 시속 40km부터 60km로 달려 보통 이틀이나 걸렸습니다. 제가 북조선에 있었을 때 겨울에는 전력 부족으로 정전이 되어 여객 열차에서 5일간 지낸 적도 있었고 달리던 열차가 탈선하여 차량이 전복되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때 받았던 충격으로 열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신칸센을 탔을 때에는 너무도 빨라 혹시 탈선이 되지 않을까 하고 조마조마하였습니다만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도쿄로 돌아오는 신칸센에서 북조선에도 일본의 신칸센 기술을 도입하여 여러분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랬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공공교통기관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2일 날에 온라인으로 좀 통해서 저는 그 한국의 친구들과 의견 교환을 좀 할 이런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올해 2024년에 돌아서도 북조선이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북조선의 좀 군사 자세라고 할까 도발 자세 이런 것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것은 좀 주로 우리는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나온 그런 전에 제대 권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좀 본다면 대규모의 군사 충돌을 한 것은 남북 간에 생기는 그런 가능성은 아직은 좀 너무 적다고 않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북조선이 올해도 계속해서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군사 도발을 한 것은 한국에 대해 할 거라고 계속 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에스카레이트로 좀 해가지고 확대를 좀 해가지고 전쟁까지 나를 위험성 그런 것은 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북측에 좀 대부분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난 수년 동안에 좀 계속 되고 있는 미사일 발사, 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관한 이러한 그런 언급, 그리고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고 배제했다는 그런 선정, 이러한 것을 좀 나오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북조선의 좀 의도란 것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것을 좀 생각해서 북조선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나온 그런 교내 안에서 제일 좀 경계라고 할까 북조선에 대한 경계가 강한 것은 역시 이 작년 말부터 북조선에 또 좀 변화가 생겼던 것은 한국을 좀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고 외국으로 보다가 주적이라고 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으로 좀 연결돼 가지고 북조선이 진지하게 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한 것은 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냐. 북조선이 좀 태도가 바꿨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변정으로 좀 우리를 우려하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야기는 배경에는 원래 북조선이 같은 민족이랑 한국에 대해서 남쪽에 대해서 핵무기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요사이 그것은 좀 바꿨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북조선이 원래 핵무기를 개발하다가 물론 그것은 미국에 대해서나 일본에 대해서 그런 사용할 가능성 있습니다만 그것은 남자성 한국에 대해서도 사용할 가능성이 이전에부터 계속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갑자기 좀 변화가 생겼다는
뭐 그런 것은 그 이른바 한국에 있는 낙관이라고 할까. 북조선이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그 낙관론이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큰 문제로서 좀 제기되었던 것은 최근에 좀 북조선의 군사 행동 자세 이런 것을 본다면 북조선이 지금은 그 한국과 전쟁할 할 것도 각오를 좀 했던가 그런 각오를 하다가 전쟁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랑 그런 문제가 좀 제기를 좀 되고 우리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조선의 대미 정책, 대미 태도라는 것은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하노이에서 두 번째 미조 간에 했던 순회 회담이 실패된 후에 북조선이 대미 정책이라고 하는가, 대미 자세를 완전히 바꿨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한국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게 미국과 정상화할 가능성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 후에는 미국과 정상화보다 한국과 전쟁을 통해서 하는 통일을 한 것은 진지하게 좀 생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좀 제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이 분석에 대해서도 좀 의논이라고 할까 좀 반대하고 아직은 좀 북조선이 이 미국과 정상화할 의도 그런 것은 갖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1월 5일 날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고 누가 다음 4년 동안에 좀 대통령 되는가라는 것은 결정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다시 돌아오는가 계속 바이든 대통령 되는가 그것은 주목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 중요한 것은 다음 대통령이 바이든가 되더라도 트럼프가 되더라도 4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좀 이른바 레가시 좀 전체적 유산을 좀 만드는 것은 너무 필요하게 되었으니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해서 북조선이 다시 한번 미국과 정상화라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월 5일 날에 좀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너무 주목으로 좀 된다고 그런 거에 우리 의견이 좀 일치되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